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일주일이 정말 금방 갔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뭐 매일 늦게 퇴근하고 뭐 하여간에 제가 보기엔 좀 몸으로 일하는 스타일 같아요. 시간 매일 늦게 하고 하여간 이제 뭐 너무 쓸데없는 소리 하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뭐 했냐면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교통 계획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푼다 그랬죠. 뭐 별거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도심 개발 계획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미리 장기적 전략 짤 때.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 물론 이제 서울시 위주지만 중앙정부하고 또는 다른 지자체인 경기도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잘 모르면 이게 혼란이 와요. 중앙정부 말 듣다가, 여긴 다르게 나오네? 난 사실 여기 시민이 거기 사는데, 너는 이제 외곽에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건 또 다른 얘기네? 뭐 그래서 오늘 한 얘기가 장기적으로 어떤 주거 문제 방어 전략 세우는데 매우 별 5개! 10개인가? 중요해요. 중요해 보시고.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해 봤어요. 보실게요. 자료를 준비해서 하나씩 풀 건데 오늘 한 20분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시간 바쁜 분들 있잖아요. 나가세요. 관심 없습니다. 같이 나가시고 중요하게 필요하게 공부하시는 분만 남으시면 됩니다. 뭐 저희 공부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건 질문은 뭐냐면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죠. 어떤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구상이 나온다는데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교통주업, 서울 같은 경우 지겹거든요, 정말로. 이 외곽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문제, 이게 좀 해결되면 좀 왔다 갔다 편하면 외곽으로 더 나가서 서로가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곽의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질 건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2번적으로 더 중요하죠. 도심을 살리는 거냐? 외곽을 살리는 거냐? 꼭 전쟁시키는 것 같네요. 근데 전쟁을 하더라고요. 보실게요. 네, 제목 제 맘대로 적었어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것 같고 떠드는 게 웃긴 건데 자료가 좀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교통계획 30분 공부가 인생을 바꾼다. 인생의 전략, 첫발 잘못 디디면 정말 그 무게가 짜증나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 진짜로 서울 주거비 개인적으로 정말 다시 말씀하면 짜증나요. 생활도.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짜지 않으면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저거 아직 내용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 내용 몰라요. 단지 저걸 감 잡을 수 있고 저기에 나올 내용보다 이제 서울 중심계획은 미리 나온 게 있어서 보시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의미 없는 얘기인데요. 뭐 이런 기사들 보면 답답하죠. 나아진 거 없는데 달라질까 그 내용이고. 그다음 이제 이거는 뭐냐면 보시면 이제 그 정부 자료예요. 정부 자료인데 이게 보시면 이제 교통 비용에 관한 얘기예요. 짜증나죠. 와, 70만 원인데도 그냥 경기외곽 이제 비용적 면에서 문제가 있잖아. 이게 더군다나 왔다 가는 분들이 어떤 자산층에서 좋은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저걸 개선시키던지 서울이 집을 더 지어주던지 뭔가 답을 줘야지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나올 계획이 과연 주택시장 연결해서 우리는 어떤 게 나올지 미리 감을 잡아보고 전략 세우는 거죠. 오늘 내용이 많으니까 말 빠르게 하려고 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차분히 가시죠. 어떤 간에 들으실 분만 들으니까 많이 듣는 것도 아닌데. 자, 교통정책은 장기 도심계획을 조용히 품고 있다. 아주 조용히 미리 다음 뭐 나올지 몇 달 뒤에 1년 뒤에 품고 있어요 얘들이. 그래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위주로 볼 거냐면 이런 거예요. 1번은 이제 저거예요. 서울시 위주 내용을 볼 거니까 도시교통실에 나온 거 주요 업무고 항상 뭐지만 주요 업무 보고 되게 중요해요. 미리 확정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기 계획 때문에 저걸 좀 볼 거예요. 서울시 이제 2014년에 나왔는데 저기에 이제 정말 짜증나는 내용들이 많아요. 짜증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는 봤는데 여러분은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광역교통원 내용이 8월 나올 내용에 좀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사실은 주거 환경, 특히나 서울시와 수도권 그 판단하는 데는 그렇게 큰 그건 아니에요. 보실 분은 따로 보시고 자료 못 찾으면 메일 주세요. 제가 파일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어떤 걸 위주로 볼 거냐면 뭐 교집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런 것들이 이제 교집합 되는 부분이 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거주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장기적 뭐 위치 뭐 이런 거 고려할 점들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인구 흐름 방향 아시죠? 마이너스 이슈가 됐던 플러스 이슈가 됐던 간에 중요한 건 그래서 누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인구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뭐 황당하다고요? 지난번에 어떤 댓글도 안 보이는데 그건 넘어가고. 하여간에 인구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 생활 인구도 중요하고. 나중에 그때 제대로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에 보실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우선은 이제 좀 제가 황당한 전제를 좀 미리 때리려고요. 그래야 이제 제가 오늘 뭐 할 건지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자, 직주 근접. 이건 다 아시는 단어예요. 직장과 주거지를 가깝게 한다.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오늘 독재자예요. 저 독재자예요. 소련의 스탈린 뭐 이 정도 독재자예요. 여러분한테 강제할 거예요. 뭐라고? 앞으로 집은 직장에서 3km 이내에 구해. 마음에 안 든다. 1km 이내에 구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면 제가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제가 이게 직주 근접을 강제한다면 뭐 집값이 싸면 그 근처에 있겠죠. 근데 집값이 엄청 비싸. 그럼 제가 그래요. 근데 나 그거 관심 없어. 여러분이 재정 능력 관심 없어. 무조건 직장 가까이 살아. 강제한다면 여러분 저한테 뭘 할 거냐면 이럴 거예요. 분명히 저러실 거예요. 저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그렇게 말 않고 저도 힘들잖아요. 저렇게 말하면 힘드니까 말 않고 돌려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의 이동을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의 이동을.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괴롭힌다는 소리는 결론은 돈 문제죠.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죽여갈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면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겠죠. 한번 보시게 이런 황당한 얘기를 얘가 왜 하나 이띠란 애가 보시게요. 자, 우선 업무 보고부터 뭐 내용 많으니까 슬렁슬렁 지나가대요. 그냥 싹 지나가는 제목만 나중에 정리해 드려요. 자, 보시면 자, 걷는 도시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에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뻔한 내용. 근데 저 뻔한 내용이 어떤 것들을 합쳐지면 무서운 내용이 돼요. 자, 보시고 여기서 이제 좀씩 하나 나오면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은 자동차 진입 수요 없죠. 여기까지는 뻔한 내용. 진입 수요. 서울 들어올 때 자동차 갖고 들어오지 말래요. 아니면 뭔가 하겠죠, 저분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나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수요 관리. 이게 좀 사실은 잘 생각해 볼 단어예요. 수요 관리. 통행량 총량 관리. 이건 좀 얘기한 거죠. 이게 도시가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도 신도시, 저기도 신도시, 여기도 신도시, 여기도 또 추가 신도시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통을 막 늘어서 라인을 해주죠. 근데 만약에 가운데 있는 도시의 교통량이 줄지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 자가용량이나 뭐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게 줄지 않는다면, 더군다나 사람 많이 생기고 유통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다면 우리가 새로운 버스편을 신도시 생겼다고 해서 교통량을 거기다 확 내려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에 버스가 100대가 있다, 단순하게. 근데 신도시 한 두 군데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102대 내지 120대가 돼야 된다. 신도시 하나당 10대. 그거를 전체 양이 줄지 않으면 못 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자동차 계속 늘었잖아요. 여러분이 매 신도시 살면 무슨 라인 버스표 다 생기는데 여러분이 왜 줄 서서 매 그렇게 새벽에 줄 서서 버스 힘들게 타고 왔다 갔다 힘들고 줄 서 있냐고요? 총량 관리예요. 그 총량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저거. 총량 관리. 그래서 조금 아시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건 아시죠. 혼잡 통행료. 이제 남산터널 이런 것들 말고도 전체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좀 더 보실게요. 아직까지 서울시 다시 업무 보고잖아. 장기 계획도 아닌데 19년짜리 하나인데. 자, 차 없는 거리 확대하겠대요. 넘어가세요. 뭐 얼마나 확대하겠어. 근데 이건 좀 황당하지만 뭐냐면 중앙 버스 노선차죠. 이거를 속도를 하향시키겠대요.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요. 차다리 갖고 다니지 말라며, 외곽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라며. 근데 버스 속도는 낮춰요. 짜증나요. 자, 다시 한번 수요. 제가 계속 얘기지만 이 수요 관리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대중교통 통행의 전환. 그래서 외곽 다닐 때는 자동차 집 거주하니까 웬만하면 집 어디시라고? 외곽이요. 버스 타! 지하철 놔드릴게. 언제 날지 모르겠는데 좀 시간 좀 걸려요. 근데 놔드릴게. 자, 저거예요. 원이자 부담은 뭐냐면 그거예요. 어떤 이제 도심에 상업시설 큰 거 생기면 지금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백화점 가보시면 주말에 줄 쫙 서 있잖아요. 정말 짜증나죠. 백화점 뭐 가서 살 것도 별로 없지만 해가 쭉 줄 서 있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걔가 원인을 제공했다니까, 백화점이. 근데 네가 만약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안 만들었으면, 백화점도 주차장이 없어. 그럼 지하철 타고 가든지 뭘 타고 뭐 버스 타든지 하겠죠. 걷든지. 뭐 주변만 이용하려나? 뭐 사업이 변할 수도 있는데, 허니가 어쨌든 간에 걔한테 세금을 물리겠다요.
그럼 그분은 주차장 비용을 강하게 물리겠죠, 고객한테. 예, 그게 원인자 부담은 그 원칙이에요. 무서워요, 이거 점점 하면. 근데 이게 19년만 끝날 장기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중교통망 뭐 서울 중심에 서울이니까 당연히 이건 이제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서울 주간활동 인구. 예. 항상 인구 감소만 얘기하는 분들한테 주간활동 인구 제가 뭐라 그러죠. 이동 왔다 갔다 하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하고는 제가 따로 제대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됐고 지금 바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5월 30일 아까 보시기 발표를 했었잖아요. 8월 달에 나오겠다. 근데 이미 서울시 업무계획 이미 내용이 나왔었어요. 대도시교통 광역교통위원회 출범. 항상 제가 업무계획 미리 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게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게 대단히 많아요. 네, 많으니까 그걸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뭐 의미 없어요. 이제 나왔다 정도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 자, 서울시 업무계획에는 뭐뭐 나왔죠? 걷는 도시 걸어라. 대중교통 이용해라. 자동차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차량이 안 줄면 우리는 신도시 생겨도 버스 대수 많이 못 늘려드려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좀 세금 좀 많이 내주세요. 차 갖고 다니실 거면. 그 얘기고, 원이자 부담. 건물 지을 때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주차비 물리던지 주차장 짓지 마. 자, 이 얘기고요. 중앙차선.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차선은 위험하니까 차가 많아졌으니까 속도 줄여.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차 가지고 다니지 마. 이 얘기겠죠. 이동거리 웬만하면 줄여. 좀 심한 얘기 아닌가요? 근데 여기 나온 거는 이동거리 아직 체감이 안 오시죠. 제가 아까 이동을 강조한다니까. 좀 더 보세요. 주차장 확대 안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중교통의 의미는 차 버리고 대중교통 이용해 이거거든요. 이건데 지금까지는 이거 안 와닿죠. 많이. 집중은 좀 이동 괴롭힌다니까. 확실히 와닿게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서울시 장기 계획이에요. 이거는 이제 정권 바뀐다 해서 막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장기 계획은 일부 수정이 되지만 사실은 저거는 이제 우리 인구 변화든가 여러 가지 도시 등의 장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지금 할 게 무서운 내용인데 저게 괴롭힐 거예요. 자, 보실게요. 그래서 900페이지가 넘는 거고요. 읽는데 짜증나요. 그래서 제가 일부만, 물론 그 일부란 게 철저히 제 생각에 중심되는 일부만 해서 캡처했어요. 이제 우선 고민 시작점 저도 있죠. 이제 뭐 어디에 살 것인가. 제가 만약 20살, 젊다 좋다. 24살. 근데 자, 그 나이라면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둘 건가, 거주지를. 또는 내 월급 대비해서 나는 어디에 살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거리라는 게 돈 문제, 비용 문제도 있고, 또는 이제 시간이 돈이잖아요. 이런 문제들. 뭐 그다음에 진짜 서울시 네가 원하는 건 뭔데?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의 종말이라는 게 이제 종말은 아니고요. 이제 공유경제라든가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걸 대체할 수 어떤 기술이 나오는 건지 이제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중요시 할 때예요. 제가 이제 어떤 정책을 볼 때나 어떤 상황을 볼 때 항상 저는 이제 시장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고민을 해요. 명분이냐, 현실이냐. 당연히 저는 현실에 방점을 찍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책은 현실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현실을 정확히 체크하고 방어를 하실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해놓은 거거든요. 보실게요. 우선 이제 막 제 맘대로 순서 없이 캡처했어요. 보시면 이제 이동 저감사회. 여기서 처음 들어보신 분 많아요. 이동 저감사회. 무슨 말일까요? 단순해요. 이동 저감. 이동을 최대한 줄이는 사회. 여행 가셔도 돼요. 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기본 생활권에서 이동을 최대한 저감시키겠다는 거예요. 주말에 말고. 그래서 저게 서울시 지금 핵심 방향이에요. 이동 저감 사회. 그래서 제가 아까 이동을 제한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인데 마음대로 너 가지마! 여기 이동하면 안 돼. 평일날은 딱 3km만 이동해. 이런 얘기가 말도 안 되지만 돈으로 괴롭히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동 저감 사회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이제 위에 나오죠. 불필요한 이동이 줄어든 이동 저감 구현을 위해서 이동 저감사의 구현을 저게 이제 핵심 단어인데 대중교통 전용지구 웃기죠? 어떤 데는 이제 구역을 정해서 뭐예요? 아예 차 못 들어가 개인차 버스 택시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런 지구를 지정하겠다. 뭐 종로 일대 평일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실제 계획 잡혀 있어요. 장계획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뻔한 얘기고 넘어가고. 근데 보시면 이게 이 페이지가 사실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다 중요한 내용. 여기 보시면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뭐 불편한 이동 사이가 그 얘기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주최자 수요 관리 강화. 뭐 내용 읽어보시면 뻔하죠. 요금 현실화. 뭐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이 얼마 산 뒤에 나와요. 뭐 직장 상황 블록 수요 관리. 여기 보시면 아까 말한 주차장 제로 건물. 주차장 안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고지 증명제. 이것도 무서운 내용인데 좀 더 설명드릴게요. 뭐 혼잡 뭐 한 거 뭐 혼잡 통행료 뻔한 얘기고. 여러분 이제 TOD 개발 이건 아시죠? 14년대 이미 얘기 나왔던 것들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남의 삼성역 일대 뭐 TOD죠.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다른 내용이고 이제 수용차 도로 축소. 한마디로 여기 힘들어요. 힘든 내용들이에요. 되게 이제 외곽에 있거나 비용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더 쾌적해질 수 있겠죠. 있을 건데 분명히 단순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뭐 말은 못 하겠는데 이게 뭐 고민을 심하게 해 보는 게 맞겠죠. 네, 맞아요. 우선 빨리빨리 내가 지금 뭐 생각했는데 갑자기 말 그거 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 가려고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괴롭히는 거고 이동 시간 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간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제한을 걸어요. 그거 갖고 차 타고 다니면. 근데 우리 이거 자전거만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특히나 이제 서울의 집값이 주거 비용이 집값 때 치고 자 주거 비용 자체가 대단히 비싸요. 머리 아파요. 힘든 사람들한테. 근데 내가 나가서 좀 편히 다니고 싶은데 저런 식이다. 머리 아프죠? 상당히 머리 아파요. 자, 교통수요 억제에 대해서는 이제 원인자 부담,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건 뭔지? 원인자 부담. 그래서 이제 차 못 다니게 갖고 못 다니게.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런 쇼핑 산업도 문제가 있긴 있겠네요. 백화점 문제 있어. 교통정책에서 보면 백화점 빨리 문 닫아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교통수요 억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치계획 연계 이 내용들이 나와서 도시계획 자체를 다 이제 연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주 근접 기반의 이동 처감 전환. 이게 이제 여러분이 얼마 전에 이제 저 내용이 뭐냐면 그거 아시는 내용 그거잖아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생활권 계획,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박원순이 발표한 내용이 근간이 저거죠. 저게 근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기에서 역세권 위주로 만들고 거기서 상업적 전환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주거지 배후 주거지 만들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게. 근데 이제 대부분이 청년주택 위주죠. 사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뭐에 나이 든 고령층에서는 뭐 젊은 사람 살고 우린 나가 쫓겨서 외곽에 살아간 거냐? 이 불만 분명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불만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위주고 하여간 그 생활관계 자체가 여기서 이제 기반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하죠. 괴롭히죠, 이동을. 그 다음에 명분은 그래서 내가 이쪽에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청년층 이런 사람들을 넣고 주거지 왔다가 직장 왔다 갔다 하게 한마디로 생활 산업 인력들이죠. 생산 인구들을 잡아놓으려는 계획인데 여기다 이렇게 해줄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 인구 입장에서 이제 고령층은 배척이보다는 이쪽에 수입을 해서 이제 세금으로 뭐 보호하겠다 이건데 또 젊은층 불만 있겠죠. 또 딴 데서 간다. 그 얘기까지 하면 안 돼. 너무 길어지고 하여간에 자 보시면 직주 근접 기반 이동 저감 사회 이거가 이제 서울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거 싫어요. 직주 불령 사회 뭐죠? 신도시 위주. 그래서 싫어하고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박원순 시장님께서 말을 하셨죠. 기사 제목은 보지 마세요. 저거 관계없는 내용 밑에 나온 내용이에요. 뭐라고? 서울시 인근에 신도시 짓는 거 회의적. 뭘 하셨다고요? 회의적.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시골 촌놈이나 하여간에 싫어하셔요. 서울시 계획 다룰 수 있다니까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말하고 제가 첫 시작할 때 그랬죠. 지자체 혼선을 가져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어디 거주냐에 따라서는 분명히 저거를 따로 알아야 돼요. 중앙정부 내용, 저기 내용. 내가 어디 있느냐. 이쪽 지자체다. 그러면 지자체 내용이 더 중심일 때 있어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하여간에 이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하여간에 뭐 빨리빨리 이거 보시면 되잖아요. 보세요. 직주 융합형 도시 설계고요. 그래서 집 가까이 살아라. 집 지어줄게. 뭐 상업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주 융합 설계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선교통대책구 개발 원칙 확립. 그래서 뭐예요? 제가 이거 교통이 보라는 이유가 아까 뭐였다고요? 얘가 먼저예요. 얘가. 개발계획이 먼저가 아니고 얘가 먼저라고. 선교통계획 후 개발 원칙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게 되면 이제 그 강남 도심에 이런 데 뭐 도심권의 재건축 계획도 앞으로 이제 그 저거에 좀 영향을 심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교통량 평가.
그러니까 재건축 우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기존의 많은 단지들이 확 높이 지었어. 어머나 쟤 때문에 우리 하려고 했더니 교통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도로 확보. 왜 걔들도 5층에다 확 위로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여러 가지 뭐 해라 왕창 올라가죠. 예. 앞으로는 그 교통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건축 판단하실 때도 단기야 뭐 그런 거 모르고 투자하니까 치고받고 치고하지만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재건축에 대해서 교통 상황을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넘어갑시다. 오늘 길어지면 안 되는데 20분 달라나. 자, 하여간에 그래서 교통운전 사전에 예방하자는 주의고 TOD는 이미 아신다니까 넘어갈게요. 집중운전하고 이거는 이제 발표하고 넘어가고 다 아는 내용들은 다 아시죠? 구독자분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주차장 축소. 주거지역은 그렇지 않을 건데 도심권 이런 데는 다 축소시킬 거예요. 예,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 이게 제일 머리 아프죠. 뭐냐고요? 이게 뭐냐면요. 차고지 증명제가 보유 억제제도 읽어보시죠. 차고지 증명 도입을 통하여 차량 보유 억제. 이게 뭘까요?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요. 차를 살려면 주차장이 확보가 된 걸 확인시켜줘야 돼요. 제주도가 얼마 전에 시행한다고 지금 법규정 들어갔는데 시행했나? 하여간에 이게 뭐냐면 내가 차를 사고 싶으면 너 주차장에 있어 확인시키는 거예요. 없으면 안 돼. 더 문제는 나 지금은 있어. 자 이사 갈 거야 쪼리. 근데 그쪽에 이사 간 쪽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 그런 문제가 생겨요. 저쪽에 주차장을 빌라가 몇 명이 쓰고 있어.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한번 여기서 내가 말을 끊는 이유는 더하면 좀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물음표를 달고 여러분 고민해보세요. 차고지 증명제. 이 계획이 23년까지인가 계획이에요. 뭐 10년 안에 이루어지겠죠. 수요 항상 말하지만 이제 수요 관리 계획이 제가 항상 머리 아프고요. 이제 수요 관리에서 이제 주차비 문제예요. 지자체 판단은 서울시의 주차비가 대단히 싸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5배 이상 저렴하대요. 근데 저건 사실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외국은 대중교통비에 대해서만은 대한민국이 싸요. 우리 대한민국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 방향은 뭐 주거지역 아까 말대로 이제 공급하려 하죠. 근데 저것 때문에 이제 건설비가 계속 오르고 있죠. 종합 비용들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역학 관계 나중에 얘기하고요. 하여간 오늘 교통만 얘기했으니까 차고지 증명제 머리 아파요. 예. 저거는 이제 뭐 다르게 얘기를 되겠죠 언젠간. 저는 사실 이 공유경제에 더 답이 있다고 봐요. 공유경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길어질라나? 그 주차장이 없는 다가구라도 자율자동차와 공유경제가 확정되면 이거 올 거 아니에요. 이게 핸드폰으로 다 그러면 내 여자친구 데이트하려고 하면 딱 아침 8시에 와 있고 데이트하고 딱 여자친구 내려다 주고 저 집에 와서 놔두면 차 필요 없이 지가 차고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좋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체 차량량도 줄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중교통이 편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차량량이 줄었으니까 더 많은 버스편을 대줄 수가 있죠. 서울시 입장에서. 그리고 속도도 좀 더 올려도 되려나? 그건 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저 문제가 금방 좀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때가 오기 전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대안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단기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한 10년 이내.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미래 얘기하는데 저는 외람되지만 저는 당장 현실의 답을 먼저 내는 게 중요해요. 미래 갖고 도박 안 해요. 어릴 때 해봤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전 미래 갖고 도박 않고 현실에 충실하게 최대한 현실에 맞는 계획을 전략을 방어적으로 차리는 게 맞다고 보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공유경제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하여간에 쓸데없이 뭐 얘기 많이 안 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자주 보여드리네요. 이제는 좀 실감하시죠? 예, 짜증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뭐냐? 달릴 준비 하셔야죠. 예, 방어 준비를, 레디를 항상 파악을 하시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내 상황이 각자 개인 상황이 다를 거예요.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근데 저 준비를 달릴 준비 하셔야 돼요. 자, 고민은 이제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명문과 현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마무리할 때 현실에 중심을 두고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황당한 얘기지만 경기도 서울시 더 크게는 중앙정부 방향이 다르죠. 지금 중앙정부 신도시 발표 있고 방향 가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 아까 회의적으로 말씀 들으셨죠. 같은 당이죠. 분명히 이 포인트 잘 보세요.
여론전, 언론 이것만 벗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방어 전략은. 그리고 집은 주택 문제는 워낙 이 비용이 큰 문제여서 잘못해버리면 진짜 큰일 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양쪽 파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뭐 공유경제 다시 문제인데 공유경제 문제는 시간을 두고 판단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했던 얘기가 됐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리해야 되죠. 저 이거 하려고요. 정권 바뀌면 세금 줄까? 예, 정권 바뀌면 세금 줄까? 이거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세금 요즘 많다고 생각하시고 정권 바뀌면 좀 보수 정권이란 말 하는 거죠. 지금의 이제 뭐 모당 민주당 아닌 이제 그거 하면 나아질 거다. 보시기에요. 제가 이제 나을지 안 나을지 제 얄팍한 지식과 몇 가지 논리성을 가지고 가볍게 한번 풀어볼까요? 그때는 안 길어요. 저거는 짧아요. 뻔한 거라서 하고 자 마지막 부탁은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거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뭔지 아시죠? 좋아요, 구독. 이거 좀 해주세요. 다시 오랜만에 시작해서 좋아요 좀 필요하고요. 구독 신호도 옆에서 좀 다시 해주십시오. 이게 보는 내용이 좋으셨다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 남은 일요일 오후 저희 지금 일요일이거든요.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